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둘이서 좀 발표를 드릴 거고요. 어, 소개는 이 뒤에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타 컨테이너라는 내용과 기술과 그리고 오픈스택, 뭐 이제 앞서 설명했던 뭐 오픈스택 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국내에서는 좀 별달리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여서 주제를 선정을 했고, 이제 간단히 알아보면서 어떤 기술인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를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뭐 쿠버네티스랑 그 위에 오픈스택 올려서 이제 그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백도훈, 윤찬열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할 카타 컨테이너와 오픈스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좀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먼저 이제 카타 컨테이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타 컨테이너의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세미나에 좀 어울리게 오픈스택 준을 이용해서 이제 카타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그 배포된 컨테이너와 뭐 다른 컨테이너 혹은 VM과의 어떤 통신에 대한 거를 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어, 저희가 이 발표를 목표로 하는 발표의 목적은 이제 카타 컨테이너가 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발생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카타 컨테이너가 왜 발현되었고 기존 컨테이너 환경상에 어떤 제약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적인 컨테이너 환경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뭐 이야기를 드리면 공유된 커널의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자원을 분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사실은 공유된 커널이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공유된 커널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공유된 커널 속에서 이제 자원의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취약점에 의한 문제가 이제 호스트까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컨테이너상의 보안 이슈는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은 이미지로 인한 어떤 보안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루트 권한으로 동작되는 컨테이너로 인해서 루트 권한 탈취의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컨테이너로 인해서 이제 내재적 보안 이슈가 있는 등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뭐 자신이 사용하는 이제 컨테이너를 넘어선 다른 컨테이너 혹은 호스트로 접근하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기본 개념상에 깔려 있다라는 뜻인 거죠. 결국 이를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어떤 계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세컴프라는 어떤 시스템 콜을 제한하는 방법과 뭐 SE 리눅스나 에바머 같은 어떤 프로파일을 통해서 파일이나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리눅스의 권한 제어 같은 방식들도 있을 거고, 전통적인 VM을 통한 하드웨어 격리 방법,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카타 컨테이너 같은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뭐 결국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좀 뭔가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VM밖에는 뭔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어 사실 VM을 사용하는 것이 뭐 보안적으로는 제일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성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의 어떤 성능상의 이점까지 갖춘 기술이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카타 컨테이너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요. 카타 컨테이너의 어떤 시장 목적은 사실 뭐 VM에 그 준하는 어떤 격리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 컨테이너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타 컨테이너의 시작은 한 2017년 전까지는 인텔의 클리어 컨테이너랑 이제 하이퍼사의 런브이를 기반으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이를 통합한 카타 컨테이너라는 프로젝트로 출범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인텔 클리어 컨테이너는 이제 인텔 X86 칩에
내장된 이제 버추얼 테크놀로지 그 VT를 활용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하이퍼사의 런V는 이제 런C와 같은 어떤 런타임을 기반으로 이제 VT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 런V 런타임으로 동작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타 컨테이너의 의미는 뭐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은 뭐 누구든지 신뢰하라라는 뜻인데 결국 보안성을 강화시킨 신뢰된 컨테이너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타 컨테이너를 이제 다시 좀 정의를 해보자면은 이제 컨테이너처럼 느껴지게 작동되는 경량의 가상 머신으로서 하드웨어를 통한 어떤 워크로드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져서 안전한 컨테이너, 신뢰된 컨테이너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보안, 적합성, 성능, 단순성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로 이제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컨테이너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제 기존 공유된 호스트 커널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이제 각 VM이 동작되고 해당 VM마다 이제 게스트 OS가 별도의 커널을 가진 구조로 동작이 되고 이러한 구조 가운데 이제 최적의 성능을 가지게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건데 아마 이걸로는 뭔가 좀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내부적인 기술, 어떤 구조를 사용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제 뒤에 설명드릴 카타 컨테이너의 동작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컨테이너 구조를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커와 같은 어떤 CLI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액션이 요청되게 되고 해당 요청에 맞게끔 하이레벨 런타임은 이미지 풀과 같은 어떤 이미지 컨트롤 작업들을 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로우 레벨 런타임인 어떤 OCI 스펙에 맞는 컨테이너 생성 및 삭제 같은 작업들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렇게 좀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은 이제 도커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엔진에 의해서 이제 API 같은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좀 제공하고요. 그리고 CLI 요청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컨테이너 D에 의해서 이미지 컨트롤 및 뭐 기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연결되어서 이제 컨테이너 D 심이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또 관리되는 런타임, 런C 런타임을 또 실행하게 되고요. 이 런C가 OCI 스펙에 맞게끔 컨테이너 그 생성이나 삭제 작업들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컨테이너가 이제 실행되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앞서 이제 런C 런타임 기반으로 동작되던 도커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카타 컨테이너도 동일하게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컨테이너 D 심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런C 런타임 같은 것들이 이제 대체돼서 이제 카타 심 혹은 카타 QEMU 같은 어떤 런타임으로 대체되어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로우 레벨 런타임인 런C를 이제 카타 QEMU 런타임 혹은 다른 카타 QEMU로 뭐 라이트 런타임 아니면 카타 뭐 파이어크래커 런타임 같은 걸로 이제 교체돼서 이게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이제 런타임에 대한 좀 분류였고요. 실제 이게 이제 VM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어떤 세 가지 사항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그 VT 기술로 이제 가상화를 좀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VM을 생성하는 방식과 이제 동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OS 빌더에 의해서 이제 이 OS 빌더는 이제 이 카타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툴입니다. 그래서 그 툴에 의해서 어떤 게스트 OS를 이제 베이킹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 OS 빌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제 시스템 D나
카타 에이전트 이 두 가지의 기능만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구조로 이제 가벼운 VM, 그러니까 아주 되게 라이트웨이트한 VM을 생성을 해서 부팅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데도 이제 VM이란 걸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컨테이너의 100%까지는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성능이. 근데 꽤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실제 뭐 보고서 같은 것들에 좀 나와 있고요. 실제 워크로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하이퍼바이저는 게스트 커널을 사용하는 어떤 미니 OS,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OS 빌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스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부팅인 하게 되고요. 이제 미니 OS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D랑 카타 에이전트 이 두 가지 서비스만 동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카타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게 되고 그 카타 에이전트에 의해서 어떤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뭐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하게 됩니다. 그 카타 에이전트는 이제 립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뭔가 그 제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수행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카타 프록시랑 통신을 하면서 어떤 컨트롤링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게끔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컨테이너 런타임부터 이제 VM까지 이렇게 생성돼서 어떤 기술들이 어떤 구성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를 좀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같은 플랫폼상에서 카타 컨테이너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이제 컨테이너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쿠버네티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런타임이 OCI 스펙에 맞게 호출되어 생성 및 삭제되고 심을 통해서 별도의 IO를 수행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프록시를 거쳐서 카타 에이전트가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버전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버전 2로 이제 이거를 좀 통합해서 간소화시키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거로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픈스택 준을 이용해서 실제 카타 런타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호출하고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한번 요게 또 이미지화 시켜봤고요. 뭐 오픈스택 자체가 이제 API 기반으로 이제 뭔가 컨트롤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준 API부터 준 컴퓨트 그리고 도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제 런시나 혹은 카타 런타임 이걸 이제 뭐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들을 이제 실행시키고 뭔가 삭제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카타 컨테이너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오픈스택 상에서 카타 컨테이너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 이들에 대한 통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제 데모를 윤찬열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좀 넘겨볼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발표를 맡게 된 윤찬열이고요. 앞에서 이제 도우님께서 이제 카타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저는 이제 오픈스택 환경에서 이제 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갖고, 뭐 일반적인 런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카타 런타임을 이용해서 어떻게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고, 이제 쿠리를 이용해갖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 VM들과 통신을 어떻게 L2 레벨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 얘기가 나와서 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하는데, 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본 인프라를 신경 쓰지 않고 컨테이너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바가 뭐 캠이나 뭐 KVM, 뭐 VM웨어 등 뭐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들을 프로비저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하라고 하면, 이제 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컨테이너 드라이버로 뭐 카타 컨테이너라든지 뭐 다커 그 외 여러 가지 컨테이너 형태의 드라이버들을 제공을 해갖고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들을 이제 실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런시 런타임 기반의 도커와 이제 카타 런타임 기반의 카타 컨테이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준에 대한 아키텍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준 API와 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오픈스택 컴포넌트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키스톤에 의해서 이제 인증받은 요청이 이제 준 API를 통해서 각 노드들에 설치되어 있는 준 컴퓨터들로 이제 필요시 뭐 이미지 같은 거를 글랜스한테 저장을 했다가 그 글랜스 이미지에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갖고 와서 실행시킨다거나 혹은 뭐 다커 허브 같은 데서 레지스트리 형태로 갖고 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컨테이너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이 맨 마지막에 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VM 같은 거 실행시킬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붙일 때 뭐 뉴트론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 밑에 쿨일이 있어갖고 그 쿨일에 의해서 뭔가 컨테이너들 간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붙인다거나 혹은 연결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쿨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준에 대한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갖고 준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스킵을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준 API가 아무래도 다커 엔진에 이제 뭔가 API를 호출을 해갖고 다커에 의해서 뭐 카타 런타임으로 시행되는 컨테이너를 실행시킨다거나 혹은 이제 런시 기반의 런타임으로 기반이 되는 뭐 컨테이너를 실행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PI 통신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커를 이제 시스템대로 실행시킬 때 뭐 2375원 포트로 API 바인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된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준 컴퓨트의 준 컴프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명시해주기만 하면 사실은 준에 대한 설치는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어떤 드라이브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쿨일이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쿨일은 좀 더 얘기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라는데 사실 컨테이너에 좀 집중돼서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를 뭔가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쿠버네티스와 좀 빗대어서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에서 뭐 칼리코라든지 뭐 플라넷 뭐 이런 CNI들이 파드들 간에 통신하는 데 있어서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쿨일이 오픈스택 상에서 다커를 실행시켜 갖고 뭔가 컨테이너들 간에 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쿨일이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써보면서 가장 좋은 기능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이제 테너트 망에 연결되어 있는 VM과 컨테이너들이 이제 L2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네이티브한 다커 환경의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이티브한 다커는 다커 0이라고 하는 브릿지를 먼저 하나 만들게 되고 이게 외부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연결이 되고 실제 컨테이너는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이건 이제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겠죠. 그쪽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의해서 이제 배스로 이제 페어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다커 EXEC 명령을 통해서 뭐 IK 명령을 치시게 되면 뭐 ETH0, IF120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실제 호스트 상에서는 이제 배스로 이제 이렇게 인덱스로 이제 페어로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이티브한 다커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붙이는지 좀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CNM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집합 위에서 구축이 되고
그것들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CNM은 크게 네트워크 드라이버와 IPM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IPM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IP 주소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나눠지는 게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이제 종류가 네이티브 네트워크 드라이버와 리모트 네트워크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네이티브 네트워크 드라이버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오버레이라든지 호스트, 브릿지 등과 같이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제 네이티브한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리모트 네트워크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에 다른 이제 뭐 vendor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펑션이라든지 혹은 뭐 칼리코라든지 쿠릴, 위브 같은 다양한 솔루션 형태의 네트워크 펑션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리모트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쿠리를 연동을 하게 되면 도커 네트워크 LS 명령을 쳤을 때 이쪽에 브릿지라든지 뭐 호스트 그런 형태가 아닌 쿠릴이라고 하는 리모트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리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런 형태의 그림을 좀 아키텍처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일반적인 네이티브한 도커가 이제 베스로 페어로 묶여갖고 도커 0 브릿지에 묶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픈 스택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일반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컨테이너에 있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 인터페이스가 QBR이라고 하는 브릿지의 이제 탭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형태는 일반적인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거 통해 갖고 BR 인트를 통해서 뭐 BR 튠으로 나가갖고 같은 뭐 테너트 망으로 통신한다거나 뭐 혹은 BR EX를 통해서 외부로 통신한다거나 그런 연결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 QBR 쪽 OVS 케이블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렁크 되어 있는 BR 인트가 이제 트렁크 되어서 이제 네이티브 VLAN과 네트워크가 격리되어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인스턴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쿠릴에서는 쿠릴 립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가 하는 역할이 뉴트론에 의해서 이제 뭐 뉴트론에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관련된 뭐 네트워크라든지 서브넷 혹은 VIF 바인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론에서는 전체적인 뭐 컨테이너라든지 VM에 대한 뭐 네트워크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쿠릴이 이제 컨테이너 쪽만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카타를 좀 설치를 할 건데, 카타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케미가 필요하겠죠. 앞에 설명했다시피 케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타 런타임, 카타 프록시, 카타 심 이렇게 세 가지를 뭐 설치하고, 다커 쪽에서 이런 식으로 add 런타임 명령어를 추가를 해갖고 카타 런타임이 런시와 함께 이런 식으로 런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만 해주면 간단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카타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하고 런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호스트에서는 제가 카타 모든 걸 다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도커 exec 명령어를 통해서 뭔가 도커를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오픈스택 앱 컨테이너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저는 런시 컨테이너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uname a를 통해 갖고 커널 버전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볼게요. 뭔가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실제로 어떤 호스트에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5번이라고 하는 노드에 올라왔고, 실제 그 하이퍼바이저 호스트가 되고 있는 그쪽의 커널 버전을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1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오픈스택 앱 컨테이너 로그스를 하게 되면 다커 로그스 하는 명령어랑 동일하게 이쪽 다커 컨테이너에서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런식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커널 번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트릭에 여기 제가 이번에는 런타임을 카타 런타임이라고 하나 추가를 해봤어요. 동일하게 uname-a를 해봤고 실행을 해봤고, 이것도 생성이 되고 있네요. 네, 생성이 된 것 같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어떤 호스트에 컨테이너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건 13번에 올라갔네요. 이거 13번에 올라갔는데 13번의 실제 호스트의 커널은 동일하게 3.10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타 런타임을 이용해서 이제 컨테이너 실행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호스트에 있는 그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OS의 커널 버전과 다르게 5.4.60이라고 하는 카타 런타임에 의해서 커널 버전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엔진엑스 컨테이너 하나 올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 VM과 어떻게 유사하게 통신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하나 그냥 일반적으로 엔진엑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하나 올라왔고 러닝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VM, 오픈스택에서 VM 통신할 때 테넌트망에서는 외부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플로팅 IP가 붙여야지만 이제 통신이 가능한데,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스택 컨테이너 애드 플로팅 IP를 해갖고 제가 플로팅 IP 하나 붙여야지만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넣고 컬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VM과 통신하는 것과 유사하게 플로팅 IP를 붙여갖고 외부로 서비스를 바인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은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어디 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5번 노드에 떠 있고 5번 노드에서 실제 컨테이너가 어디인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컨테이너에서 IPA 명령을 쳐갖고 어떻게 탭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만든 엔진엑스 컨테이너에서 안에 확인해 보면 IF 130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노드에서 실제 개수로 연결되어 있는 30번, 탭이죠. 탭으로 연결되어 있는 130번이 이런 식으로 탭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OVS 상에서 어떻게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건데, 호스트에 들어가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번호는 어차피 동일하게 나올 테니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QVO 뒤에 번호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탭 인터페이스를 붙여갖고 VR 린트에 이런 식으로 붙어서 다른 VM들과 통신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VM들 통신하는 거 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VM을 미리 만들었는데 뒤에는 일반적으로 VM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뉴트런에 의해서 뭐 테넌트 네트워크와 플로팅 IP를 하나 붙였고요. 쿠릴 네트워크를 하나 이렇게 붙여갖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준을 이용했을 때 사용했던 네트워크와 동일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쉘에 있는 게 지금 VM인데, 제가 미리 엔진엑스 컨테이너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카타 런타임으로 사용된 컨테이너와 런시 기반의 컨테이너 두 개 만들었습니다. IP는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IP 붙이지 않고 쿠릴 네트워크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VM 상에서 외부 S3를 거치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통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물론 이것도 뭐 호라이즌 통해서 대시보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로그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콘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TTI 설정을 안 해서 그렇지, TTI 설정만 한다라고 하면 이쪽 호라이즌 콘솔 통해서도 실제로 명령을 날리거나 수행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클라우드 쉘이라고 해갖고, 이 클라우드 쉘을 누르게 되면 오픈스텝 명령어 같은 것들이 이 다커로 올라오게, 준에 의해서 컨테이너로 올라와갖고 호라이즌 자체에서도 뭔가 명령을 수행한다거나 뭐 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도우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우선은 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오픈스택 준 그리고 이제 쿠리를 통해서 얘네 둘이 이제 어쨌든 조합이 있어야지 실제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그 프로비저닝부터 뭔가 컨트롤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제 섞어서 좀 얘기를 같이 드린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타 컨테이너라는 또 다른 기술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모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복잡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카타 컨테이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제가 느낀 거로는 사실 어디에 써야 될지 그리고 왜 써야 될지에 대한 좀 퀘스천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요 RDMA라는 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실제 도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실제 이 RDMA를 쓰기 위해서 결국은 루트 권한을 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커 자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빌드를 통해서 도커 바이너리를 따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RDMA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보안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타 컨테이너는 트러스트라는 그런 기반으로 모토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제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보안 문제를 안고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카타 컨테이너를 통해서 보안적인 이슈를 원론적으로 해결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아마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까 데모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멀티 OS 환경들을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리눅스 커널 같은 버전의 어떤 디펜던시를 각각 뭐 VM마다 컨테이너마다 이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환경들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이런 환경들은 뭐 또 CI/CD 같은 환경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테스트를 다수의 머신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좀 괜찮은 접근이 될 거라고 그 실제 이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보안적으로 이제 신뢰된 워크로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신규로 들어오는 워크로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워크로드별로 분류하는 그런 워크로드 분리를 좀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션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엣지 컴퓨팅 같은 것들도 사실은 보안에 대한 그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고 안전하고 제한된 리소스를 사용하는 엣지 배포에도 좀 적합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NFV나 블록체인 같은 환경에서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좀 요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두나 뭐 그 관련돼 있는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관련된 그런 어나운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Q&A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